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를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세입자가 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인에게만 불리한 사유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되겠죠.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임차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죠. 법정 갱신이 되면 또다시 2년을 살고 나서 또다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2년이 더 연장되는데 나는 아파트 입주해야 되니까 7개월만 더 살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약갱신 요건을 포기하며 7개월만 더 살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7개월 지나고 나서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다든지 하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기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2달 월세액입니다. 2달 월세액을 연속해서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오늘 이번 달에는 돈이 없어서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넉 달이 연체돼야 되겠죠.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더 못 살고 나가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입니다.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인데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하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1번이.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런 것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죠. 어떤 것이 부정한 방법인지는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합의했습니다.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현업에서는 보니까 이사비를 뭐 200~300만 원씩 또는 심지어 1,000만 원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그 대신에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000만 원까지도 심지어 받고 있더라고요. 보통 뭐 200~300만 원 이상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은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라고 했는데 전대라는 것은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라고 하고요. 전매는 매수인이 다시 대파는 것을 전매라고 하죠. 그래서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으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경미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없죠. 이런 것들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7번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난데, 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1년 6개월 후에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미리 고지를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안 들어가겠죠. 1년 6개월 후에 재건축한다고 하면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나번, 이게 문제입니다. 나목이라고 하는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얼마나 멸실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야 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툼이,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너무 낡아서 이제 곧 무너지려고 한다, 멸실되려고 한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죠. 2+2, 2년 살고 또 2년 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번하고 8번인데요. 1번이 뭐였습니까?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8번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존속이나 직계 비속입니다. 존속이라고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존속이고, 비속은 자식, 손자, 정손자, 고손자가 직계 비속이죠. 배우자는 없습니다. 배우자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계 존비속, 부모가 살겠다, 자식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자, 이게 이제 현업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집을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팔면 새 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새 주인이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데요. 새 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 없답니다. 지금 법무부 유권 해석은. 따라서 이제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계약기간이 한 7개월 남았을 때 팔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세입자가. 그래서 새 주인이 내보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팔려면은 그냥 세입자 몰래 팔아버리고 새로운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새 주인이 거절하면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을 안 보여주고 그냥 팔기는 어렵겠죠. 그럼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하면 팔기 어렵습니다. 집을 보러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집도 잘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세입자 협조 없이는 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요즘 논점이 되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간에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부. 새로운 주인, 새로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까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면 새 주인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새 주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새 주인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하고 8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9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떤 것이 중대한 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1번하고 이 8번이라고 했죠. 실거주. 주인이 직접 산다고 내보낼 수 있고요. 또는 2달 월세에게 이르도록 세입자가 한 번이라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에 연체했다가 지금은 연체 안 했다면, 과거에 2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꼭 연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듣고 이해 안 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그래서 과거에 10년을 살았던 5년을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년을 살았던 분도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은 주인 직접 살겠다 또는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년. 또 2년 더 보장해 줘야 됩니다. 2+2입니다. 그래서 4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입자들은. 존속기간은 2년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나는 아파트 입주해야 되니까 1년만 더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주인이 거부하면 그거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세입자는 그렇게 1년만 살겠다 미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가겠다 하면은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과 마찬가지죠.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2년 동안은. 그리고 이 갱신된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2년 살 때 전세로 살았는데 주인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월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세입자가 동의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월차임 전환율이 있죠.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0.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2, 2년 살고 또 2년 연장이 되더라도 5%밖에 못 올립니다. 최대 5%입니다. 최대가 5%고요.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즉 주인이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또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도록 이제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는. 그래서 거짓말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살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거짓말로 주인이 살겠다 나가라 해놓고 실제 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뭐냐 하면 합의가 되면 합의된 금액을 손해배상금 받으면 되고요. 합의가 안 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금액. 그게 뭐냐면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환산 월차임이라는 것은 전세는 월세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죠. 환산 월차임. 환산 월차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0.5%라고 했죠. 그럼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억 곱하기 몇 %입니까? 기준금리가 0.5%니까 2.5% 하면은 1억에 2.5% 하면 250만 원이고요.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0만 8천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석 달 월세액이면 만약 1억 전세였다면 약 60만 원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 세입자한테 만약에 가령 50만 원 월세가 있었는데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내보내버리고 주인이 산다고 하고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만약에 100만 원 월세를 받았다면 그 차액이 50만 원이죠. 차액 50만 원 곱하기 24개월이 되겠네요. 24개월.
24개월.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실제 손해액 중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직접 살지도 않을 거면서 거짓말로 일단 세입자한테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겠다 내보내놓고 안 살면 만약에 이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다만 주인 직접 안 살고 거짓말 시켰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손해배상은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3개월간의 환산월차임이나 또는 현 세입자한테 받는 금액하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금액하고 차액 2년분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